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기대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할 공간이란 거지야. 부산시가 이런 이기대 공원 일대에 예술공원을 만들고 퐁피두센터 분관을 유치하려고 하지야. 이기대 공원에 들어설 퐁피두센터 분관을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부산환경운동연합 박상현 협동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기대 하면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기대가 뭐 자연환경적 가치 정말 큰데요. 좀 짚어주시죠. 네, 이기대 공원은 부산시 남구 용호동 일대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군사 지역으로 민간 지역이 출입되다가 98년에 예, 사무처장님 개방되었던. 죄송한데요. 지금 전화기 수음 상태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 번만 저희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끊고 계시면은 네,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대 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에 퐁피드센터 분관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고민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부산환경운동연합 박상현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됐나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기대가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나와 계시죠, 사무처장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썩 좋지는 않은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좀 양해 바라고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이기대 자연공원은 남구 용호동 일대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이고 이기대 공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 한동안 군사 지역이 돼서 이제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93년에 개방되었고 이제 해안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서 이제 부산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원이 되었는데요. 이기대에는 약 8천만 년 전 안산 암질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용암과 그리고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다양한 화산암과 퇴적암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해식의 파식대지, 해식 동굴 지형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지질학적 구조 때문에 이제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작년 부산에서 열린 국제 지질과학총회에서 지질학자들, 과학자들이 이기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질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수음 상태가 조금 많이 붙어서 말씀하실 때 좀 크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떼고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예.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시면 괜찮은데 크게 소리를 이렇게 내시면은 좀 찢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처럼 지질적인 가치가 뛰어난 천혜의 환경을 가진 이기대를 좀 개발하려는 시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퐁피도 이전에는 고층 아파트 난개발 논란도 있었지. 그간 이기대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그 고층 아파트 난개발 논란이 있어가지고 일단 취소는 된 상황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기대가 이제 부산 시민이 애정하는 곳이라서 좀 난개발에 대한 이슈가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이슈가 있었던 사건은 이제 이기대와 광안리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었는데요. 네네. 2007년도에 처음 이게 동방삭도라는 회사에서 이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제출했다가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쯤에 블루코스트라는 회사에서 다시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제출을 했고 네네. 계속 경제성이 없다고 하다가 또 2021년 4월에 다 사업을 재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또 논란이 계속 커졌다가 2023년 이제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부산시가 이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제 사업이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지 매입도 했고 일몰제 때문에 이기대 공원이 가장 좀 이슈가 됐었는데 어쨌든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7억 원 투입해가지고 이기대 자연공원 사유지 매입했잖아요. 그만큼 좀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시민사회라든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몰제 시행됐을 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곳이 이제 이기대이기도 했고요. 네네. 사회주의가 일단 많았고 그래서 이제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애정하고 사랑하는 공원이 이기대 공원을 이용하지 못할 뻔했던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기대 공원을 이제 자연 녹지 지역에서 보존 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2023년까지 이제 사유지를 매입한 배경이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네. 예, 부산시가 제20차 부산 미래혁신회의에서 이 세계적 예술공원 조성을 위한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 뭐 벌써 작년이네요. 10월 네네. 31일 이제 시장님이 이제 제20차 혁신회의에서 이제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정책을 발표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술공원 조성 추진을 목표로 이기대 예술공원을 이제 5, 6도 아트센터 영역, 그리고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영역, 국제 아트센터 영역 3개 거점으로 나눠가지고 문화관광 플랫폼 형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네. 이제 각 센터마다 이제 다 뭐 들어올 시설들이 있는데 5, 6도 탐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트센터, 뭐 옛돌 아트스트리트, 목조 전망대 등이 조성될 예정이고 바닷가 수속 갤러리 영역에는 국내외 거장 미술 갤러리 6개에서 7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제 아트센터 영역에 이제 아트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조형물관, 그리고 세계적 미술관이라고 이렇게 건립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계적 미술관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퐁피두 공간이고요. 네. 그리고 아트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시위에서 11월 22일 아트 파빌리온 설치권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적도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쪽이 이쪽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퐁피두 센터 분권만 이게 떡하니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저기 5, 6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다양한 예술공원 조성 계획이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좀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남구 용호동 산 146번지 이기대 공원의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을 공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종류를 수변공원을 이제 근린공원으로 바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부산시가 이제 남구 이대공원을 이제 지구 변경을 했는데요. 네. 수변공원에서 근린병원으로 용도 변경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유가 이제 공원노지법 시행 규칙을 보면 이제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네. 조경, 휴양 목적 등에 따른 제한적인 시설 설치만 가능해서 이런 교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관리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네. 이제 예술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조금 변경한 거죠. 네네. 근데 부산시의 주장에 의하면은 건폐율을 축소를 하면은 이기대의 자연을 보존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논리가 맞는 겁니까? 일단은 수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건폐율이 20%에서 10%로 줄어들긴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시는 이제 자연을 더 보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건폐율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서 꼭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건 조금 논리적으로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앞서 얘기한 대로 5, 6도 아트센터, 바닷가 숲속 갤러리, 국제 아트센터 3개의 거점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립한다는 계획인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부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 전시갈 조형물이 좀 설치가 될 텐데 단순히 건폐율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제 자연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논리가 안 맞는 거는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자연과 얼마만큼 잘 조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예단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퐁피두 분관과 함께 예술적 뭐 세계적인 예술공원이 생긴다 하면 그러면 이기대 공원 그 환경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기대가 워낙 난개발로 좀 고생을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앞서 얘기했던 이제 아트 파빌리온 설치를 시위에서 시민 대상에서 좀 제외를 조금 했거든요. 이런 경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약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설치를 조금 제외한 거를 보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할지는 좀 시민들과 같이 논의를 조금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협동사무처장님, 그 방금 전에 언급하신 시민들과 논의 과정을 뭐 좀 배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배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조형물이라든지 예술공원 자체가 네. 뭔가 지금 이기대에 꼭 들어와야 되는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얘기되지 않고 조금 그렇게 되는 것도 같고 사실은 퐁피두 분관 관련해서는 또 많은 예술인들이 좀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잘 조율하지 않고 약간 그리고 정책을 좀 추진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더 익숙한 게 퐁피두 센터 분관을 이렇게 하나 짓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5, 6도에는 이거 짓고 굉장히 좀 요소마다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기대 자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는 논의가 좀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청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퐁피두 분관 건립 사업이 이렇게 공공재의 사유화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21년 7월에 시행된 고물 일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은 일몰제 때문에 이기대 공원이 조금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할 뻔 위기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제 700억을 넘게 들여서 이 사유지를 구입한 이유는 이게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공공재를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예술계에서도 좀 반대하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하필이면 또 난개발로 진통을 겪었던 이기대 들어온다고 하니 그런 정황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에 따르면은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일몰제에 이제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어렵게 구입을 했는데 그걸 이제 예술공원으로 만든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과의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자연경관 관련해서는 좀 전무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박상현 협동사무처장이었고요. 전화 연결 상태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